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단 너무 떨리네요. 저는 소방학개론을 맡고 있는 강다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방학개론 어느 정도 회독을 하셨나요? 기본 강의는 어느 정도 회독하셨어요? 저는 거의 못하셨어요? 저는 이제 시작? 구급경 제한 아, 시작 네. 작년에 한번 갔다가 최근에 다시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모르신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문제풀이 강의 특강 모드라서 엄청나게 이론을 깊숙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이제 어느 파트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키포인트들만 좀 주의 깊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소방학개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차 보시면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그리고 재난관리론 해가지고 저는 조직이랑 재난이랑 같이 섞었어요. 이유가 뭐냐? 각각 25%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얘가 23%, 27% 왔다 갔다 변동은 물론 한두 문제씩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이렇게 반반 반반 이런 식으로 4분의 1씩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소이론 파트 때 연소에 대한 정의들 배우셨죠? 그래서 연소에 대한 각 요소들을 제거를 한다면 그게 바로 소화가 된다. 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있을 때 소화 활동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화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과 그 더불어 각각에 대한 공식들 같은 것들을 막 암기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연소 이론 파트부터 가서 보도록 할 거예요. 각각 챕터씩 대략 5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파트에만 우리 재난이랑 조직 이런 것들 다 합쳐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는 8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요 위에 22년 소방공채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해당 연도와 얘가 어떠한 문제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리 관연도 기출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에듀윌 문제지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문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띄죠. 그림에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예요? 그쵸. 연소범위예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연소범위. 그래서 연소범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쭉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요 A점, 지점만 가지고 이 A점이 무엇이냐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보실 때 항상 어디 부분이 내가 조금 헷갈리는지 그 밑에다가 코멘트를 나만의 언어로 조금 적어주시고 이 문제가 어느 파트에 나왔는지 이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연소범위 그래프가 들어와 있어서 연소범위 문제일 거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 얘는 인하점. 이 소방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잘 알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용어 정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얘는 어떠한 문제 의도를 갖고 있는지 한 번씩 적어주시고 만약에 나는 이 그래프를 해석을 못하겠다. 이 A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그래프 해석을 못하겠다. 요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할 때 조금 보기 편할 수 있게끔 어느 부분에서 내가 조금 헷갈렸는지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들 한 번 풀고 말 거 아니잖아요. 네, 계속 여러 번 다회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여기 요 선을 뭐라고 해요? 포화 증기압선이라고 하죠. 포화 증기압선. 포화 증기압이 뭔가요?
그쵸?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기 위한 그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기 위한 그 압력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기압이 포화 증기압과 동일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물질은 끓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Y자로 돼가지고 고체, 액체, 기체. 그쵸? 근데 여기 부분, 액체에서 이 기체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요렇게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얘네들은 지금 기체에 관련된 연소 범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요 부분을 우리가 연소 상한계라고 하고 요 부분을 연소 하한계라고 했는데 지금 A 부분이 요 부분이다 라는 거죠. 요 A 부분이 뭐예요? 인하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소가 시작하기 위한 최저 온도치를 인하점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연소를 계속 지속해주기 위해서 우리 일전 시간 5에서 10도씨 정도 더 높은 이 온도 지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연소점이라고 할 거예요. 또한 이 중간 부분에 이 화학 양론비가 있을 거고요. 화학 양론비는 뭐예요? 에너지 조건과 물적 조건이 정말 잘 이루어진 그 비율을 화학 양론비라고 할 겁니다. 이때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연소 속도는 가장 최대치가 될 거고 뭐가요? MIE는 가장 최저치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발화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점점점점 찍혀 있을 겁니다. 요 지점은 뭐라고 해요? 발화점이라고 하죠. 발화점. 얘는 외부에서 에너지원이 가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발화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점에 관련된 정의들이 정말 많은 방법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봤을 때 1, 2, 4번이 인하점을 표현하고 있고 3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다라고 해서 3번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 이런 연소 범위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문제들이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는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시고 이 문제만 맞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문제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또 낼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소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죠. 우리 이런 연소 범위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이 뭔가요? 연소 범위가 가장 넓어서 위험한 물질이 뭐냐? 어떤 거예요? 연소 범위가 가장 넓어서 위험한 거는 뭐냐? 아세틸렌이었습니다. 그쵸?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치 혹시 알고 계실까요? 2.5에서 81%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업을 할 때 아이고 파라나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파라나. 그리고 위험도라고 하는 이 수치도 있어요. 위험도 얼마나 위험한지를 수치화해가지고 나타냈죠. 얘는 크면 클수록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도가 가장 커가지고 위험한 물질은 뭐예요? 그쵸? 이황화탄소예요. 이황화탄소에 대한 연소 범위는요? 그래서 이황이 1이 샤샤해. 그래서 1, 2, 4, 4. 이황화탄소가 위험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혼합가스들에 대한 르샤틀리에 법칙을 이용해서 연소 하한계, 연소 상한계 값을 구할 수 있도록 공식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혹시 나는 화학 양론비 이거 구할 수 있다, 없다. 네, 우리 해줘야겠죠. 화학 양론비. 얘는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율은 연료 몰수에다가 공기 몰수 분의 연료 몰수 해주시면 비율 알 수가 있어요. 이 공식도 하나 가져가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탄에 대한 화학 양론비까지 구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우리 밑부분에 두 번째 문제 부분에서는 메틸 알코올에 대한 최소 산소 농도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최소 산소 농도 구하는 공식 알고 계시죠? 어떻게 구하나요? 얘는 어떤 거예요? 연소 하한계에다가 연료 몰수에다가 필요한 산소에 대한 몰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얘를 그냥 연료 1몰일 때에 최소 필요한 산소의 몰수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관없죠. 밑에 1 들어가는 거니까. 이랬을 때 메틸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CH3OH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가 메틸 알코올. 얘가 완전 연소를 한대요. O2 했을 때 뭐가 나와요? CO2와 H2O 나오죠. 그러면 이 양변에 비 맞춰줘야겠죠.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개수를 맞춰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C 하나, 생성물에서도 C 하나, H는 4개 들어갔고 여기에선 2개네요. 그래서 앞에다가 분자 2개 해주시면 되시고요. O는 3개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O 자체가 4개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가면 돼요? 2분의 3개 딱 들어가면 여기서 3개, 여기서 1개 딱 괜찮죠. 그래서 이 연료 자체가 우리 메틸 알코올이 1몰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산소의 몰수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이 하한계 값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하한계가 얼마예요? 상한계는 37%고 하한계는 이 폭 자체가 30%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한계 값 7%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 곱하기 2분의 3 해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답 10.5 나오죠. 따라서 3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의도한 바가 뭐예요? 어떤 부분을 물어본 거죠? 최소 산소 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냐 뿐만 아니라 완전 연소식 탄화수소계의 완전 연소식을 쓸 수 있냐 이 2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800도씨 1기압에서 황 1kg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할 때 이황화탄소의 발생량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황화황 이산화황 지금 황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우리 이 완전 연소식을 적어주자면 요렇게 되죠. 그리고 이산화황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전 연소식을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1kg의 황이 완전 연소가 됐다. 그럼 생성되는 이산화황은 몇 킬로그램이에요? 지금 몰수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수 지금 옆에 원자량이라고 해서 아예 조건으로 줬어요. 얘는 32. 얘는요. 이산화황은 32 더하기 16짜리는 2개가 있다. 그래서 64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몰 자체, 우리 원자량, 분자량 자체가 2배가 차이 났기 때문에 질량도 마찬가지로 2배가 차이 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얘는 800도씨 1기압이죠. 0도씨 1기압이 아니고 800도씨 1기압이에요. 그러면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해서 풀이를 해주셔야겠죠.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PV는 NRT라고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N은 N분의 WRT다 라고 해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때 P는 1기압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곱하기 V는 몰라요. 그리고 NRT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전체 질량은 2000 그쵸? 2000g 그리고 M은요? 64다 구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64 해주시고 0.082 이 R 값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T는요.
이상기체 방정식일 경우에 무조건 T는 절대 온도 값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조건에서 800도씨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800 더하기 273 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하죠? 네, 계산기도 못 들고 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했던 그런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풀어보니까 V라고 하는 부피 자체가 2.75m 3승이더라. 이거 풀이 그대로 하면 나올까요? 이거 풀이 그대로 하면 리터 단위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1리터는 뭐 몇이니까요?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 환산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도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문제 자체가 0도씨 1기압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0도씨 1기압이다. 물론 이렇게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따라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왜냐? 0도씨 1기압일 때 1몰 자체가 항상 부피 어느 정도라고요? 22.4리터다. 즉 1km몰이라고 하는 것은요. 22.4m 3승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 몰수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 64분의 2000입니다. 64분의 2000 곱하기 22.4리터 22.4리터 해주시면 그대로 얘도 마찬가지로 단위 환산은 해줘야 되겠지만 리터 단위로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다시 우리 이 0도씨 1기압일 때의 문제랑 같은 문제이지만 이거일 때, 이 조건일 때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따라서 훨씬 쉽게 풀 수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나눠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번에서는 블래비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블래비는 폭발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블래비가 무슨 폭발이에요? 이 폭발 구분에서는 물리적과 화학적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은 상변화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 폭발 현상이고, 화학적은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이 변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폭발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화염을 동반한 폭발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블래비다 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이에요? 물리적이에요? 물리적이죠. 네, 물리적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화학적 폭발로 변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액화가스 저장 탱크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경질류에서도 이런 폭발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액화가스 저장 탱크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블래비라고 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가스 LPG나 LNG를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액화 상태로 저장 용기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때 하나의 가정 더 들어가죠. 불이 주변에 이미 나오고 있어요. 주변에 났다라고 한다면 이 액화가스가 얘가 증기화되면서 여기에 기체가 가득 올라가겠죠. 증발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탱크 자체는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탱크 한쪽 부분이 파열이 됐다. 그리고 나서 빵 터지는 현상이 블래비입니다. 지금 화염 동반 안 했죠? 단순히 탱크가 폭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액화 상태의 이 액체들이 가스 형태로 다시 변환하면서 이 탱크가 그 힘을 견디지 못해서 빵 하고 터지는 거기 때문에 블래비는 물리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빵꾸난 탱크에 이 가스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액화 상태에 있던 요 애들이 원래는 압축을 빵빵하게 해가지고 액체 상태로 일부러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기압이랑 같이 유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압력 자체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가연성 가스들이 나갈 수 있다. 이 가연성 가스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화재가 확대가 돼가지고 요렇게 열을 만났다. 점화원에 의해서 얘가 빵 터졌다
라고 한다면 이런 파이어볼을 형성하면서 화염과 동반한 폭발로 변이될 수 있다. 즉 원래는 물리적이었는데 얘가 파이어볼과 함께 화학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1, 2, 4번에 있는 거고요. 3번에 있어서는 규모 자체가 이 폭발에 대한 규모 사이즈가 액체의 기화량 차이 있죠. 기화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폭발 규모가 커질 거고, 그리고 탱크 용량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탱크 용량이 크다라고 하면 이 폭발에 대한 범위가 훨씬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 대한 폭발에 있어서 폭발 한 가지 종류 더 배우셨을 겁니다. 어떤 거 있었어요? UVC 증기온 폭발 보셨었죠? 증기온 폭발은 뭐예요? 증기운은 애초에 누설되어 있고 착화되어 있는 폭발 현상으로 누설 착화형 폭발이다라고도 합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탱크 자체가 이미 누설이 되어 있어서 파괴가 된 그러한 상황을 상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괴가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가연성 가스가 쭉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로 구성이 된 증기운이죠. 구름 형태로 이렇게 떠다니다가 착화가 됐다. 점화원을 만났다. 그래서 화염을 이루면서 폭발하는 형태를 증기운 폭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증기운 폭발은 물리적일까요? 화학적일까요? 화학적이죠. 화염 동반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발 자체에 있어서는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발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폭발을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폭발에 대해서 엄청나게 물론 많겠지만 보기에서 다루고 있는 폭발은 폭연과 폭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폭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폭연이 커요? 폭갱이 커요? 폭괭이 훨씬 더 크죠. 엄청난 굉음과 함께 일어날 것 같은 폭발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 폭연과 폭갱은 배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발 현상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배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발이다. 그러면 이 폭연 자체는 전파 속도가 어때요? 음속보다 적어요. 폭갱은요? 음속보다 엄청나게 빠르다. 그래서 각각 아음속, 초음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이때 이 전파 과정, 전파 에너지에 대한 과정이 얘는 말 그대로 연소열에 의해서 열 전달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데 얘는 어떤 거예요? 충격파에 의해서 전파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연소열, 열 전달에 의해서 라고 했는데 우리 열 전달 3대 요소 있었죠. 어떤 거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 그래서 전도가 뭔지, 대류가 뭔지, 복사가 뭔지 각각의 열 에너지들을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충격파가 그럼 얘는 없어요? 폭연은 없어요? 없죠. 충격파는 폭갱에만 있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이제 충격파로 변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폭갱이에요. 폭발 압력은 누가 더 세다고요? 얘가 훨씬 더 세다. 그래서 폭연에서 폭갱으로 전이는 가능한데 폭갱에서 폭연으로 전이가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상적인 연소 상태에서 폭연을 거쳐서 폭갱까지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뭐라고 해요? 폭갱 유도거리라고 하죠. 이 폭갱 유도거리를 DID라고 할 거예요. 이 DID가 짧으면 짧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짧아질 수 있는 조건, 위험하는 조건 해가지고 쭉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때 배관 내부에 장애물들이 있거나 뭔가 거칠거나 표면이 거칠어서 마찰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애초 연소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러면 이 DID 자체가 짧아질 수 있어요. 즉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압력이 높거나 온도가 높거나 다 뭔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어떤 것만요?
배관 구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배관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위험하다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조금 문제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보기 문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4번 문제 보시면 4번 지문 보시면 중화폭발은 가연성 액체 무적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이 가연성 가스 중에 조연성 가스네요. 조연성 가스 중에 분산되었을 때 착화하여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무적이다, 미스트다라고 하는 순간 틀렸죠. 얘는 어떤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무 아니에요? 분무 그쵸? 그래서 분무구나 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액체 밀입자 형태로 방사가 됐을 때 폭발한다. 그럼 분무 폭발이 될 거고 고체 밀입자 상태로 분무가 됐을 때 분진 폭발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고층 건축물에서 연기의 유동을 일으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네, 이 얘네들은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연기의 흐름이 어떠한 요인으로 이루어지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맞죠? 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어느 파트냐? 굴뚝 효과는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굴뚝 효과에 유의 깊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굴뚝 효과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효과인가요? 아니죠. 얘는 평상시에 환기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의 수직 관통부에 있어서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기류 이동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안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류 자체가 온도 차에 의해서 얘는 부력에 의해서 얘가 쭉쭉 열기류들이 올라가겠죠. 부력에 의해서 올라간다.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해서 나가게 될 거고 우리 밑쪽은 그럼 상대적으로 압력이 없어지겠죠. 위쪽으로 다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 밑에 층, 저층부로부터는 신선한 공기가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들어온다. 그래서 요렇게 연기가 이동하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 굴뚝 효과에 의해서 기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요, 평상시에 여름일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동일하게 우리가 작동을 하는 것, 여름 아니죠. 겨울이죠. 겨울일 때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화재가 났을 때 이 굴뚝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화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름일 때는 어때요? 반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안으로부터 차곡차곡 이 공기 자체가 순환이 되지 못하고 쌓이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효과를 역굴뚝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나머지에 있어서 어떤 요인에 의한 건지는 적어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굴뚝 효과 꼭 밑줄 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굴뚝 효과 저층 건축물에 해당할까요? 효율이 있을까요? 저층 건물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이 고층 건물에서 이 친구가 높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고층 건축물에 있어서 환기 방식으로도 스모크 방식 많이 사용하죠. 근데 저층 건물에서는 스모크 방식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확인하고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과 관계 있는 연소 생성 가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요. 연소 생성 가스, 우리 독성이 있는 이 가스들 중에서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의 모른다고 하더라도 허용 농도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질소 함유물인 열경화성 수지 또는 난로 등의 연소시 발생을 하고 냉매로 많이 쓰인다. 냉매 밑줄 쫙 쳐주시고요. 그리고 냉동 창고 화재 시 누출 가능성이 크며 허용 농도는 25ppm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ppm 음이 뭐라고요?
ppm? 얘는 농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단위인 거죠. 그래서 파트 포 밀리엄이라고 하는 100만 분의 1에 의한 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허용 농도가 25ppm이다. 여러분들은 허용 농도 25ppm짜리 어차피 하나밖에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5ppm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암모니아로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포스겐이다 라고 하면 얘 몇 ppm이에요? 0.1이죠. 그래서 소방에서 맹독성이다 라고 한다면 0.1ppm인 포스겐과 아크롤레인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일산화탄소는요? 얘는 50ppm짜리입니다. 일산화탄소라고 나온다면 50ppm이라고 할 거고요. 얘 특징 뭐예요? 무조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과 먼저 결합을 해가지고 인체 내로 이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질식사를 유발한다라고 나올 겁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애 이산화탄소는 얘는 유독성인가요? 아니죠. 얘 5000ppm짜리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나오게 되면 무조건 얘는 유독하지 않아요. 이러한 특성이 나올 거고, 근데 얘도 질식을 유발하죠. 이유가 뭘까요? 호흡 속도를 증가시켜서 그 주변에 있는 연소가스들을 흡입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질식을 유발한다. 그래서 똑같은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겠지만은 그 원인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시아나수소. 얘는 청산가리, 청산가스라고도 하죠. 이 청산가스는 몇 ppm이에요? 10ppm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거다. 이 외에도 우리 연소가스들 엄청나게 많이 배우셨어요. 우리 복습하시면서 이 몇 ppm인지 저 허용 농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다음 2교시는 이 화제 이론 파트로 넘어가가지고 5문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